오늘 영상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농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던 일이라도 지금은 신고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농지를 이웃에게 농사 지으라고 맡겨놓은 경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게 해준 경우, 또는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오랫동안 서로 믿고 농사를 맡기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에서는 단순히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 시행령 개정. 무엇을 봐야 하나? 이번 변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농지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포상금이 연간 지급 상한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 소유자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옆집 사람이 몇 년째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지법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실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한 명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이 150만 원이었다는 설명인데 개정으로는 1,5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려 10배입니다. 이 정도로 상한액이 올라갔다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자체가 과거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있다면 신고가 들어와도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응은 다른 사람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농지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여러 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번별로 실제 이용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는 신고나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진행 결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제도에서는 일부 행정 처분이 확정되거나 완료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과 연결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 처분 명령이나 농지 전용 허가 취소, 공사 중지와 같은 조치 명령, 원상 회복 명령이나 시정 명령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전보다 신고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신고한다고 해도 실제 포상금까지 연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면 앞으로는 행정 처분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마 누가 신고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고 또는 고발 사항별 포상금도 상당 부분 조정됐습니다. 자료상 여러 분야의 포상금이 인상됐고 일부 항목은 인하됐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유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항목이 새롭게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돈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임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도 허용되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형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이번 개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입법 예고가 어디에 게시됐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충분히 알려졌느냐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신고나 고발을 했을 때 건당 포상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10배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항목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번에 50만 원의 포상금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농촌에서 이웃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농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종전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입니다. 종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대로 내려간 항목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특례에 따른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종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덟 번째는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홉 번째, 이미 전용된 토지를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부 항목은 30만 원, 50만 원 수준이지만 한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지급 상한 자체가 종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무려 10배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변화에서 농지 소유자분들이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농지에 불법 임대나 무상 사용은 없는지, 무허가 전용은 없는지, 타용도 사용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지와 관련된 법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리고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항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할 시군구 등을 통해 최신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하시는 습관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농지 전용이나 임대차처럼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계약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 단위의 면적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 농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제출했던 농업 경영 계획이나 이용 계획과 현재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가 크게 다르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를 사놓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도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7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먼저 그 관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인지, 사용 대차가 가능한 상황인지, 필요한 계약이나 신고 절차는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농사를 짓게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또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 제출했던 계획과 지금 실제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농지에 흙을 쌓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농지법상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번째입니다. 농지 소유자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어떤 관계로 경작하고 있는지, 필요한 계약이나 서류는 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옆 농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농지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처럼 행위 제한이 강한 지역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마시고 관할 행정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앞으로 농지를 새롭게 구입하실 분들도 중요합니다. 농지를 계약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농지를 어떤 목적으로 취득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인지,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용할 것인지, 향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도 미리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일단 농지를 사놓고 나중에 생각하지 라는 방식은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는 일반적인 대지나 상업용 토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유 자체에도 제한이 있고 취득 이후에도 계속 관리 의무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농지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고 했다기보다 법을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잠깐 사용한 것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농지 전용이나 불법 성토, 시설물 설치 등은 원상 회복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강화되면 주변의 신고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법과 농지조사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렵지 않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평택 소식과 경매 그리고 토지를 함께하는 땅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